정원에서 맞는 55번째 겨울. 반백년이 넘는 노력 끝에 돌과 가시덤불이 가득했던 땅은 멋진 정원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건 시간이 흐를수록 더 단단히 굳어져 성범영 원장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요. 그건 바로 분재에 대한 오해와 편견. 분재 정원을 통해 많은 이들을 즐겁게 해주고 싶었던 그의 꿈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손님들이 오셔서 주로 하시는 말씀이 전부 그 얘기예요. 이거 일본 문화인데 나무 못 살게 괴롭히는 건데 이게 무슨 관광산업이 된다고 하느냐고. 그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낮에 일하고 피곤하니까 밤에 한숨 자고 나면은 제가 글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아닌데, 이게 일본 문화가 아니고 나무 못 살게 괴롭히는 게 아닌데. 사실 분재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다시 일본으로 전해졌다는 게 통설입니다. 일본보다 수백 년 앞선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이 자수병풍이 그 증거인데요. 하지만 아무리 설명해도 분재에 대한 세간의 따가운 시선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92년 우리가 7월 30일 날 개원했는데 10월 달에 인민일보 총편집장이 왔어요. 인민일보 총편집장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몰랐죠, 저는요. 그러고 이제 올라가서 차 대접을 했더니 병매관기라는 얘기를 해요. 그 병매관기가 뭐냐고 통역한테 이제 그렇게 물었더니 병매관기는 병든 매화를 치료한다는 뜻으로 청나라의 공자진이 쓴 글입니다. 속박받는 인재를 매화 분재에 비유하며 개혁을 하자고 쓴 글이 분재에 대한 편견을 키운 거죠. 그래서 하도 유명한 사람이 써놔서 그 책을 보고 이 분재 문화를 전부 나쁜 문화로 보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글로 인해서 중국에서 그 좋은 문화를 때려 부시고 부르주아 문화다 뭐 이렇게 나쁜 문화라고 그랬는데 그 어른이 여길 와서 읽고 나니까 그 책이 병매관기라는 책이 완전히 왜곡된 책이다 그야. 이렇게 좋은 문화를 사장시켜 버렸다. 당시 판쟁이 전 총편집장은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성 원장의 말에 깊이 탐복했다는데요. 한 20일 있다가 양복 입은 사람들이 한 40~50명이 왔어요. 장점인 주석 방문하려고 답사차 왔습니다. 그리고 마치 꿈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1995년 11월 중국 장점인 전 국가주석이 방문한 것. 국내에서 외면받던 분재 정원이 아무 연고 없는 외국에서 먼저 큰 관심을 받다니. 게다가 상대는 분재 종주국인 중국이었습니다. 일행은 예정된 시간을 한참 넘기며 정원을 감상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 돌아보고 마지막에 내가 분재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분재는 나무가 아름다워서만 가꾸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아름다운 나무를 가꾸면서 깨달은 진리와 철학을 통해 나 자신을 개조해가는 것입니다. 이 나무를 가꾸게 되면 일이 많아져서 자신도 모르게 근면해집니다. 그리고 이거를 수년, 수십 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기획력을 갖게 됩니다. 이 나무는 거짓말을 안 시킵니다. 정직함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통역을 통해서 다 듣고 나셔서 고개 끄덕끄덕 하시면서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장점인 전 국가주석이 정원을 찾아온 날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발표된 한 칼럼. 중국 인민일보에 실린 신병매관기입니다. 성범영 원장의 노력과 분재 철학을 소개하는 한편 사라진 분재 문화를 계승하자고 얘기하는데요.
중국 최고 지도자의 방문에 이어 관영 매체에까지 보도되자 선범영 원장과 그의 정원은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게 됐습니다. 해마다 2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왔고 중국뿐 아니라 세계 유명인과 정원 전문가도 찾아와 찬사를 보냈는데요. 특히 이렇게 야외에 조성된 큰 분재 정원은 세계적으로도 드물어 더욱 인기였습니다. 다양한 수형의 분재들을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하나같이 웅장하고 기품 있는 모습을 자랑합니다. 이곳 3만 6천여 제곱미터의 정원에는 이런 분재가 1,500점이 넘는데요. 관리도 여간 힘든 게 아니랍니다. 생김새가 조금 낯선 이 기계의 정체는 잔디 깎는 로봇입니다. 혼자서 몇 사람 몫은 거뜬히 해낸다는 정원의 일꾼이죠. 이 잔디 깎는 로봇은 원격 조종이 가능하고요. 경사진 것도 문제 없습니다. 뭐든 직접 손으로 하는 성범영 원장과 달리 아들 성주엽 대표는 최신 기계를 사용한 스마트 가든에 관심이 많은데요. 일반 장비보다 소음이 적고 일손도 줄일 수 있다네요. 네, 저희가 좀 잔디밭이 넓어요. 그래서 이걸 커버하려니까 사람으로 하는 건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갖고 혼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기계를 찾아냈습니다. 잡초를 두 개가 뽑는 있는데 효자 아이템도 있습니다. 좀 뿌리가 굉장히 깊잖아요. 이게 깊을 때, 자 보세요. 일단 보시고 이거를 딱 이렇게 가운데에다 중심에다 뿌리 중심에다 대고 발로 밟습니다. 그리고 한 바퀴 돌립니다. 자 돌린 다음에 뺍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밀어주는데 뿌리채 뽑히네요. 예. 긴 뿌리가 손으로 하면 이거 절대 안 되거든요. 호미 같은 것도 하는데 이 기계는 뿌리만 뽑으니까 그리고 허리를 숙이지 않는다는 거죠. 허리를 숙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양을 할 수 있고. 아버지 성범영 원장과 함께 정원을 만들어 온 성주엽 대표. 그는 정원을 찾는 이들에게 나무를 재미있게 알려주는 스토리텔러기도 합니다. 제가 소나무 구별하는 방법은 가르쳐 드릴게요. 소나무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가까이 접촉하는 나무 중에 대부분이 육송하고 해송이에요. 그래서 육송하고 해송을 구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육지에서 높은 데서 자란다고 해서 육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라산에 가시면 그 빨간 소나무들이 있죠. 그게 다 육송이에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피부 색깔이 빨갛다고 해서 아까마츠 적송이라고 그래요. 적송이요? 예. 적송과 육송이 똑같은 얘기예요. 나라가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그런데 또 반대로 여자나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자다운 특징이 4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몸매가 여자분들처럼 곡선미가 있어요. 두 번째, 솔잎파리가 가늘고 부드러워요. 세 번째가 이파리가 가늘기 때문에 뿌리도 가늘어서 물을 적게 먹어요. 네 번째는 이파리와 이파리 사이의 공간 여백이 넓어서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 마음이 넓대요. 네. 자, 이제 육성을 설명했으니까 반대적인 해송이 어떤 건지 한번 보는
보도록 하죠. 이쪽으로 와보시죠. 자, 이 나무는 바닷가 근처에서 자란다고 그래서 해송이라고 그러고, 일본 사람들은 피부 색깔이 검은 기운이 맴돈다고 그래서 구로마츠 흑송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남자다운 특징이 있다는 게 4가지가 반대예요. 위로 직립해요. 두 번째, 솔잎파리가 굵고 단단해요. 세 번째, 이파리가 굵기 때문에 뿌리도 굵어서 물을 많이 먹어요. 네 번째, 이파리와 이파리 사이의 공간 여백이 좁아서 남자분들이 마음이 좁대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해송은요, 50년이 넘어야 그때부터 제멋이 나요. 그래서 남자는 나이가 먹어야 멋있대요. 이 해송은 좀 나이가 묵직하게 좀 세월의 흔적이 담아야 멋을 나는 고태미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육송을 여송이라고 하고 해송을 남송이라 부르나 봅니다. 이렇게 나무를 오래 관찰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인간의 삶과 비슷하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데요. 한겨울에 가지만 내놓고도 당당히 서서 생명의 의무를 다하는 나무들. 세계 최고의 정원 관광지라는 찬사 뒤에 여러 유명세도 치러야 했고 경영난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성 대표는 강인한 나무를 보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땅에서 분리가 돼 있잖아요. 내가 책임을 다하면 이 나무는 나한테 깨달음을 준다고. 내가 케어해 주지 않으면 얘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얘를 물을 주고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관리를 해주는 반면에 이 아이는 또 나한테 굉장히 극도의 관찰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생각과 영감과 깨달음을 주더라고요. 나무마다 다 성격이 다르고 해주는 얘기가 다 달라요. 저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얘가 오히려 배울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나무가 좋은 것 같아요. 부전자전이란 이럴 때 쓰는 말인가 봅니다. 나무를 좋아하는 아버지와 아들. 정원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즐거움을 나누고 싶다는 꿈마저 부자가 꼭 닮았습니다. 네, 있습니다. 목표가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 수만 개의 식물원, 공원, 정원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누구도 추월할 수 없는 정원을 만들겠다는 것이 제 꿈이고 목표입니다. 이제. 성범영, 성주엽 부자가 온 생을 바쳐 일궈낸 정원은 이제 제주를 넘어 세계인이 찾는 보물입니다.